하이. 우리 메일이 왔지. 6월 11일 날 안녕하세요. 김현정 채널 콘텐츠를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네.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과 두 분의 다른 득회를 함께하는 인사이트에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칭찬은 생략할게요. 한참 더 있는데. 있는데 제가 나 부끄러우니까 1세대 여성 대중 아티스트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개인적으로 물음이 생각나서 연락을 했다. 근데 이 기사가 뭐냐면 보아 신곡 피드백 부진 아시아의 별 떨어지나라는 기사였어요. 근데 이 기사는 단순히 음원 성적만 다루고 있는데 1세대 아이돌 중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활동한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기사의 정량적 평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한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근데 사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희가 이미 그 태연 씨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저희의 어떤 결론, 방향성은 똑같다 사실. 변함이 없다. 근데 전 진짜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게 성시경 씨가 옛날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점점 연차가 쌓일수록 앨범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기존에 해왔던 음악들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내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너무 어려워서 연차가 쌓일수록 앨범 내는 주기가 더 길어진다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승훈 형이 왜 음반을 안 내는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형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 근데 이런 고민을 가수들이 진짜 많이 해요. 이번에 김현철 씨가 13년 만에 10집이 나오기에 앞서서 지금 프리뷰 앨범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김현철 씨도 13년 동안 되게 여러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그러면은 다시 앨범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왜 했냐? 이렇게 했더니 데뷔 지금 30주년인데 아직까지도 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심지어 자기가 활동을 한 적도 없는 일본에서 자기 음악을 주로 트는 DJ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하는 음악을 그냥 계속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리고 나는 그 앨범이 지금 너무 좋고 특히 드라이브라는 노래는 너무 꽂혀가지고 맨날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수의 어떤 성공이라는 거는 그 가수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뛰어나다는 것으로만 성공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엄청난 운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그 시대의 트렌드와 맞는지도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음악이 예전엔 되게 사랑이 받았는데 지금은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아티스트가 예전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졌다. 그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졌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거는 사회가 바뀐 것일 뿐일 수도 있다. 그 아티스트는 계속 한결같은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유행이 오래가면 왜 도대체 뭐 시즌 FW의 패션쇼라고 SS의 패션쇼라고 왜 그걸 매년 반복하고 크루즈는 왜 하면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계속 똑같은 걸 좋아한다면 근데 그것을 왜 그 아티스트한테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난 떠넘기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그 기사뿐만이 아니라 음원 차트만을 가지고 어떤 아티스트의 성장과 하락을 말하는 모든 뭐 기사나 댓글이 잘하고 못하고도 얘기하지 않는다. 능력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야. 능력이 떨어졌다. 뭐 발성이 나쁘다. 춤이 예전만 못하다. 라는 얘기 없이 그냥 차트만 가지고 온다고. 그리고 차트가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근데 그런 차트를 가져와서 어떤 아티스트를 하락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쉽고 무책임하다. 사실 보아라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세웠고 얼마나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한국에 없던 시장을 만들었고 뭐 이런 건 말하지 않겠다 지금은. 왜냐면 너무 많은 걸 해낸 가수지만 우리가 이런 걸 말함으로 해서 걔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대단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훌륭한 가수야 라고 비춰질 수 있으니까 과거만 뜯어먹고 사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 하나도 이루기 힘든 업적을 굉장히 많이 이룬 사람이 성취에 박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평가나 피드백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숫자만 딱 대입해서 너는 이만큼 뒤처졌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룬 노력에 비해 너무 쉽고 너무 크게 그 사람을 상처를 입힌다 이런 거지. 나도 이 메일을 읽기 전부터도 그 기사를 먼저 딱 봤는데 그게 메인에 걸려있더라고. 진짜 놀랐어.
그리고 진짜 만약에 이 아티스트가 열심히 읽는 사람이라면 진짜 놀랐겠다. 나도 사실 보아를 훌륭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많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청 놀랐단 말이야. 당사자는 얼마나 놀랐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치, 제목부터 확 너무. 그러니까 사실 가요를 출입하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되게 아쉬워. 어떤 차트라는 게 그냥 그 당시에 누가 제일 많이 듣느냐를 기록할 뿐이지, 정말 이 사람이 정성적인 부분, 얼마나 이 사람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측정하는 차트가 사실상 지금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차트가 있다면 나는 충분히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인기가 아주 뭐 대단하진 않더라도 충분히 차트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건재하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측정하는 게 없이 그냥 인기조사에 다름없는 차트만 있다. 가요 기자로서 너무 아쉽고. 그 사람이 지금 가요계에 남기고 있는 발자취나 새롭게 여는 길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지 않고 무턱대고 순위만 갖다가 쓰는 게, 나는 모르겠어. 이 사회의 방향성이 이제 줄 세우기는 그만해야 된다. 과도한 줄 세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지. 나는 뭐 이 줄 세우기가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 경제 개발을 시키고, 그리고 뭐 2대8 법칙이라고 해서 나는 이 줄 세우기를 통해서 아주 상위에 올라가 있는 몇 명의 엘리트들이 우리나라를 이끈다고 생각한다. 이 세계를 이끈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차트를 끌어와서 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도 없이 그냥 가져온 거라면 너무 무책임하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이룬 것은 시간이 지나도 이룬 것이지, 시간이 지나서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성취를 이뤄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이뤘 성취가 없어지거나 그것의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금 막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좀 거만해지거나 변한다 싶으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인기는 거품 같은 거다, 신기루 같은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반대로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인기가 떨어진 사람한테는 인기라는 건 신기루 같은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위로는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그게 너무 아쉬울 따름이야. 정말 인기라는 게 언제 저렇게 생겼지? 라고 하거나 어머 언제 갑자기 저렇게 지도새도 모르게 좀 조용해졌지? 라고 하는 걸 우린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잖아. 특히 이 연예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려들어서 경쟁하고 있는 시장인데 스타가 바뀌고 인기 있는 사람이 바뀌는 거야. 이건 너무 일상적인 광경이야 지금 여기서.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최정점에 올라왔던 사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냥 나는 까기 위한 까일 뿐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그리고 들었다. 뭘 할 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마치 이런 기사가 나면 뭐든지 숫자로 등수로 판단해도 될 것 같고 그게 당연한 것 같고, 숫자에서 밀리면 모든 것이 부정돼도 된다는 허락의 느낌이다. 어쨌든 예전만은 못하다고 하지만 그걸 뭐 기자가 우리 뭐 기사 요즘 기사를 누가 읽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여전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하지. 기사를 써야지. 복합적으로 안타까워서 보아 씨를 생각하면서도 안타까웠고, 이걸 읽고 비판의식 없이 진짜 보아 한물 같네 라고 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쉬운 판단과 그리고 등수 매기기에 대한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빌미를 준 것 같아서 진짜 여러모로 사람 진짜 이건 진짜 잠깐만에 쓸 수 있는 기사인데 모르겠다. 더 얘기 안 할게요. 그 기자가 볼 수도 있으니까. 보아 씨가 우먼 쇼케이스에서 한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대인배 같은 사람이다 생각했던 게, 그분은 J-팝의 시장에 들어가서 어쨌든 새로운 길을 열었어. 한국 가수로서 처음으로 오리콘 1등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엔 그게 처음이니까 우리가 그걸 엄청 대단하다, 어떻게 너 이런 거 해냈냐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봤어. 근데 보아 이후에 되게 많은 한국 가수들이 오리콘에 진출을 했고 거기서 좋은 성과를 거뒀어.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오리콘 1위를 봐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야. 근데 보아 씨가 딱 그걸 얘기를 하면서 되게 그런 케이스가 많아져서 나는 되게 선배로서 되게 흡족하다. 근데 그게 그런 케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주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정말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했는데 내 후배들은 나만큼의 응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아 씨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요즘 살면서 뭘 느끼냐면 사람들이 진짜 너 나빴어, 너 잘못했어 라고 손가락질 해야 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헷갈리고 있다 라고 생각해. 왜냐면 사실 보아 씨는 그 예전의 업적에 기대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너무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자기가 벌어먹어 조금씩 이렇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그것만으로도 찬사를 받을 사람이야. 자기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을 악에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근데 자기가 이룬 것을 거기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이룬 것에만 함몰되지 않고 또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잖아. 근데 그게 피드백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 만약에 존나 구리다고 해도 그건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야. 근데 심지어 구리지도 않은 음원 성적이 좀 안 나왔다고 해서 하락세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손가락은 진짜 다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에게 조롱과 한숨과 이런 걸 보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또 안타깝더라고.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 피드백 되게 좋아하고요. 뭐 요즘 나온 노래들 대부분 좋아요. 뭐 재즈클럽이라든지 다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선풀보다는 악플이 더 눈에 띄고 마음이 쓰이죠. 사실은. 그래서 뭐 얼마만큼이나 위로가 될지 이거를 보아 씨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당신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고 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좀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쉽고 무책임한 어떤 비난에 크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맞아요. 그렇게 살자 우리. 알았지? 협연홍.